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조선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주량이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으며 세계 점유율도 67%로 올라갔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월 선박 발주량 79척 가운데 중국이 141만 CGT, 한국이 51만 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올해 중국 조선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향 조선업 발주를 이어가는 이유는 오로지 가격 때문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2023년인 지금도 여전히 물량 공세로 저가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조선업체인 양쯔장 조선은 글로벌 2위 선사인 머스크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8000TEU급 메탄올선 8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양쯔장 조선이 이 수주를 따낸 것은 한국 조선소보다 무려 100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쯔장 조선은 CMA CGM으로부터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24,000TEU급 컨테이너선 최대 10척의 건조 일감을 확보했는데 이 역시 가격을 정말 낮게 써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 조선사들의 저가 공세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의 질은 직접 운행하는 항해사와 기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항해사나 기관사들이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매우 낮은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의 선주들과 항해사들은 중국이 건조한 선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가 공세로 점유율만 늘린 중국 조선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조선공업의 꽃이라 불리는 고부가가치 LNG선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개면신문은 얼마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선에 대한 신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이 LNG 선박 건조의 선두주자 한국 조선업 추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LNG선은 고기술, 고난도,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항공모함, 크루즈선과 함께 조선업계의 3대 꽃으로 불립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LNG선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며 고부가가치 조선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 조선소의 자금난과 노동력 부족으로 LNG선 생산이 쉽지 않으며 이것은 중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조 기술로 보면 한중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없다. 기술 성능, 건조 효율, 인도 시간에서 한국 기업과 같은 수준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조선업계의 희망사항일 뿐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건조에 있어서 기술과 건조 효율, 특히 납기일을 맞추는 신뢰에 있어서는 중국은 한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중국 국영조선그룹 계열 조선소인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CESI 글래드스톤호 폐선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CESI 글래드스톤호는 첫 항해인 시험 운행을 했다가 호주 근해에서 배가 서버리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은 황급히 중국인 수리공들을 호주 근해에 급파했고 몇 달 동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수리하지 못했고 결국 폐선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수리비가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졸렬한 핑계가 사족으로 달려 있었는데요. 정말 수리비가 이유였다면 수리공들이 몇 달 동안 매달릴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결국 기술력 부족으로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대체 시험 운행을 하다가 배가 서버릴 정도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통 LNG 운반선의 수명은 수십 년이고 한 채를 만드는데 기본 1000억 원 이상의 건조 비용이 듭니다. 보통 몇 년에서 몇십 년 쓰다가 중고로 팔고 새 배를 건조하는 것이 선박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건조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배가 호주 앞바다에서 퍼져버렸으니 중국 후동중화조선의 선박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게 됩니다. 더구나 CEST 글래드스톤호는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와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시노펙이 함께 발주했지만 일본 3대 해운사인 MOL도 선박 건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MOL은 중국 조선소에 일본 기술 전문가를 배치하고 중국인과 일본인 등 다국적 인력으로 구성된 조선 감독팀을 만들어 신규 건조 LNG선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즉 이 배는 일본과 중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SI 글래드스톤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척의 신규 건조 LNG선이 인도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6척 중 첫 번째 배가 이 모양이 됐으니 이 사건 이후 중국 조선업계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중국 조선업계는 한동안 외국에서 일감을 못 얻었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제로 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주면서 외국 선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중국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LNG선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더구나 이런 유사한 사건은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CGM이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게 발주했던 9척의 23,000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2차례나 인도가 지원됐습니다. 인도 지원 소식이 있기 이전부터 국내외 선박 기술 전문가들은 중국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생명인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 공업은 9척의 배를 주문받아놓고 제 시간에 인도를 못한 채 2차례나 연기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은 완벽한 품질과 납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필리핀에 있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선박 가격은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보다 가격이 낮게 유통되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등 가격을 낮추는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는 점이 가격이 낮은 요인이었다는 게 조선업계의 정설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 품질을 최고로 쳐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LNG 분야 글로벌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된 중요한 요인은 바로 화물창 기술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LNG의 기술은 화물창, 즉 LNG 저장 탱크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1990년대 초까지는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 조선사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러다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LNG계의 판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멤브레인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GTT와 1979년 기술 협약을 체결하며 LNG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나서 멤브레인형 화물창 제작에 필요한 주변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었고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조선 3사는 LNG 운반선 시장의 리더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만든 지 2년 만에 폐선된 CESI 글래드스토너의 경우 엔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HD 현대중공업은 멤브레인형 기술에 기반해 하이맥스라는 독자 화물창을 개발하고 운항 도중 자연 기화되는 가스를 잡아채 연료로 다시 활용하는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엔진 결함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차이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국 조선사들은 납기일을 잘 못 맞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년 전에도 중국 조선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봉쇄로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비롯해 강력한 봉쇄로 도시 기능을 정지시켜버리자 근로자들이 출퇴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중국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 일정이 멈춰버렸고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20년은 더 심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조선소들은 납기 지연이 속출했고 오죽하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조선업체 불가항력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조선업계에서 불가항력 선언은 폭풍 후 지진, 홍수, 태풍 등과 같이 자연적인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조항에 의해 면책이 되는데 이처럼 불가항력 확인서를 남발해버리는 것은 선주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뒤늦게 무조건적인 저가 수주로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조선해양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의 종선업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조선업계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5년 전 유럽연합은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조선소와 해운회사의 국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중국에 대한 유럽 해운업계의 선박 공급 의존도는 너무 커졌고 이제부터라도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가야 한다. 중국의 시장 교란 행위 역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즉 조선업 공급망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서방 해운사들은 신조선 발주에서 중국 조선사들을 배제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제조할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 이외에 드문데다가 중국으로 가려던 물량까지 소화할 수 있는 나라 역시 지금 한국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